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식물병리학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곰팡이부터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페이토플라즈마 이렇게 배우고 이제 진단과 방제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곰팡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저하고 푸실 때는요, 이론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최소한 문제를 2, 3년간 문제를 95% 이상 다 다뤘기 때문에요. 문제에 집중해서 푸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이해될 것만 딱 포인트를 짚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 그림이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곰팡이의 모양입니다. 곰팡이의 모양인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흡기. 이제 곰팡이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딱 봤습니다. 곰팡이가 그걸 흡기라고 합니다. 곰팡이를 지금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뿌리가 흡기입니다. 흡기. 그 다음에 이제 줄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영양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줄기가 영양기관이다. 근데 줄기는 균사와 균사체로 돼 있다. 다시요. 영양기관은 균사와 균사체로 돼 있고, 이제 가지와 꽃이 이쪽에 있어요. 주로. 여기는 생식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생식기관인데 생식기관에는 곰팡이는 두 개가 있더라.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성생식. 근데 이 곰팡이들은 약하다 보니까 자기 씨를 짧은 기간에 많이 퍼뜨리려고 이제 무성포자로 무성생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잔황포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유성생식. 꽃봉오리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이건 제대로 된 자기가 포자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것만 갖고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빠른 시간에 자기를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가지 끝을 날라가지고 똑똑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번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무성번식이라고 그래요. 무성포자죠. 무성포자. 그래서 이거를 분생포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딱딱 나눈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체를 제 손톱 같은 게 있다면 이쪽은 꽃봉오리고 이쪽은 가지가 있어요. 장 가지가 똑똑 떨어져서 나가서 이렇게 자기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생포자. 그리고 유성포자는 것은 난이면 난포자. 또 접합이면 접합포자. 또 그다음에 난접차, 잔황포자. 또 담자포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곰팡이를 그릴 때는 나무다. 나무인데 줄기는 영양체고 위에 가지라든지 꽃은 이제 생식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그러면 자 이제 보시면 영양기관. 자 곰팡이는 어떻게 해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더라. 그 영양기관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잎, 줄기, 뿌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뿌리는 흡기. 줄기. 여기는 사실은 잎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뿌리와 줄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환경이 좋으면 균사하고 균사체로 계속 번식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요 부분, 자기 몸을 분생포자로 계속 좋을 때는 하는데 어려워요. 그럼 얘네들이 딱 수그리고 있다가 겨울이 올 때는 이제 이 유성생식으로 하게 된다. 환경이 나빠요. 이 균사 환경이 나빠면 이 곰팡이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쪼그라들 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곰팡이들이 평상시는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추워지거나 또 일기가 안 좋아져, 건조해져.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 덩어리를 만들어요. 덩어리를 만드는 거라면 환경이 나쁘다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면 우리는 균핵 덩어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균핵 덩어리가 겨울 같은데 완전히 오랫동안 환경이 안 좋아질 때 겨울이 다가오면 얘들이 이게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검정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균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균사는 일반적인 환경이 좋을 때 막 퍼쳐나갈 때 균사. 그 다음에 조금 덩어리를 쳤을 때 이건 뭐라 하냐면 자좌라 그래요. 자좌. 그랬다가 자좌를 거쳐서 환경이 겨울로 접어들면 얘들이 꺼맣게 뭉쳐요. 자, 이게 자좌를 제가 그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밑에 보면
이 펭귄 같은 경우도 겨울이 오면 자기들끼리 쫙 뭉쳐서 까맣게 때를 이루잖아요. 그와 똑같이 곰팡이들도 쫙 위에서 까맣게 변해요. 그게 뭐라고요? 균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핵.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균핵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생식기관, 위에 부분, 생식을 하는데 얘들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한다, 이게. 유성생식. 자, 그럼 생식기관은 뭐냐면, 꽃, 뭐 종자, 열매, 이런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성생식이 뭐냐면, 우리가 난접자담이라고 외우면 돼요. 불완전균도 있는데, 이제 시험에는 불완전균은 안 나와요. 유성생식을 했다는 말은, 암컷과 수컷이 만났잖아요. 만났다는 건 얘네들은 되게 인자가 좋은 인자예요. 강한 인자. 그래서 얘네들이 난접자담은 월동할 때 탁 씨를 품고 있다가 이제 봄에 촥 퍼뜨리거든요. 먼저 잠을 자고 있다가 촥 퍼뜨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1차 점원년이 돼요. 봄이 날씨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싹 피어나서 이 꽃과 같은 데서 쫙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1차 전염원. 그리고 꽃과 같이 난포자, 또 접합포자, 자낭포자, 담자포자. 이 네 가지 있거든요. 난접자담. 난포자, 접합포자, 자낭포자, 담자포자. 이게 유성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흡기를 갖다가 1차 전염원이 딱 나와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세상을 맞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얘들이 이제 한쪽에서 이 가지가 촥촥촥 해가지고 이제 분생자 병이라는데 이게 촥촥촥 나오면서 커지면서 새싹처럼 나오면서 이놈들이 막 쪼개져서 날아가요. 이게 무성세대라는 거예요. 무성세대. 그래서 이제 이 무성세대는 뭐냐면 유주포자, 난포자인 경우에는 무성세대를 이제 유주포자라 그래요. 유주포자. 유주포자는 여기서 보면 유주포자인데 저 꼬리가 달려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야. 날려다니는 거야. 난포자만 그래요. 난포자만 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난포자는 유주포자. 나머지는 이제 접자담은요. 그걸 분생포자라 그래요. 여기서 쭉쭉쭉 날아가는 거. 왜 난포자는 그러냐? 조금 이따 난포자는 이런 포자하고는 좀 틀려요. 얘는 물에서 난잡하게 노는 난포자는 토양에서 놀아요. 아주 질척질척한데. 그래서 얘는 질척질척한테 놀기 때문에, 난포자기 때문에 얘는 꼬리가 달려있고 수영을 친다. 수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분생포자가, 보면 분생포자가 날씨가 안 좋아지잖아요. 분생포자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방금 전에 이게 유성세대들은 뭉쳐서 균핵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성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후벽포자로 바꿔요. 분생포자들이 좀 안 좋아져. 조금 예를 들어 비가 단기적으로 안 좋아지면 얘들도 뭔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이 두꺼울 벽을 만든다 이거예요. 분생포자는 환경이 좋았는데 갑자기 건조해져. 그럼 얘들이 살아야 하니까 얘들도 옷 같은 걸 이렇게 탁 껴놓은 게 두꺼운 벽을 두껍게 쳐가지고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생포자가 세포벽이 두꺼워지면 그걸 무슨 포자를 한다? 후벽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염할 때. 다시 말하면 1차는 월동할 때. 2차는 이제 전염을 막 퍼뜨릴 때는 이쪽에서 가지에서 막 날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난포자는 이렇게 계란처럼 돼 있어요. 근데 난포자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생각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세포는요. 세포벽이 있고 거기에 유전물질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경막이라고 없어요. 그냥 이 속에 그냥 유전물질들이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잡하거든요. 경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렇게 세포가 있다면 이게 이제 유전자인데 유전자들이 2개, 3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제 난포자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접합포자도 마찬가지. 하나에 2개가지 유전물질들이 이렇게 다 접해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난접자담이 유성세대다. 이렇게 아시고요. 월동하고 1차 감염은 어디서 한다? 대부분 유전적 형질이 좋은 유성포자가 담당한다. 이 유성세대가 한다는 거야. 즉 난접자담이 뭐예요? 유성세대라는 거예요. 후벽포자라는 것은 뭐였어요? 즉 분생포자. 분생포자가 비대해졌다는 건 이렇게 외투 같은 걸 탁 해가지고 이 겹이 2개가 됐을 때 이거를 두꺼울 후자예요. 두꺼울 후자. 이게 두꺼울 후자. 그래서 이 세포벽을 두껍게 만드는 벽을 뭐라고 한다? 후벽포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성포자는 여기서 말할 때 전염할 때, 단순 간염할 때 이걸로 날아가요.
월동에서 유전성이 좋은 것은 유성세대고, 또 유주자는 뭐냐면 편물을 가지고 있고 운동성을 지죠. 편물을 갖고 얘는 물로 수염치고 다니는 게 이제 유주자예요. 유주자는 이 난포자의 무성세대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유주포자예요. 일반적으로 무성세대는 일반 난접자담 중에서 접자담은 요게 제가 분생포자가 난다는데 난포자는 유주포자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균류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 가지로 살아가는데요. 균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썩은 데서 기생에 사는 것을 뭐라고? 구생이라고 하고, 기생, 그리고 함께 같이 살아가, 공생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균류의 섭취 방법이 아닌 것은 항생이다. 항생은 다 아는 것, 왜 곰팡이와 관계없는 거죠. 다른 생물에 대항하는 것을 항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생은 아니다. 균핵은 뭐냐? 균사가 모여서 구형, 제가 말했죠. 균핵이 만나가지고 겨울 같은데 오랫동안 월동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펭귄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곰팡이도 새카맣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같은데 겨울에 가면 이렇게 담벼락에 새카맣게 모여있는 게 이게 균핵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한 환경에서도 이게 곰팡이가 생존할 수 있는 거. 그게 균핵 덩어리. 자, 기타 상으로는 곰팡이는 엽록소가 없죠. 엽록소는 식물에만 있어요. 왜? 이것도 미생물이거든요. 생물에는 이제 키틴이라는 벽이 있는 거고, 엽록소는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에는 엽록소가 없고, 곰팡이 세포벽은 일반적으로 진균에는 키틴이라는 이제 그 껍데기를 갖고 있어요. 그 균류는 균사체로도 무성번식한다 이거예요. 균사체. 아까 여기에서 여기 무성번식을 균사체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균사가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 균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막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막이. 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걸 균사라 하고, 이게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쫙쫙 뭉쳐 있어. 이거를 균사체라고 하고, 이게 좀 덩어리지면 좌라고 하고, 이게 오랫동안 월동해서 새카맣게 변하면 그걸 균핵이라 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양분은 흡기로 흡수한다. 여기까지는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지금은 한 12년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하지 마시고 문제풀이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무성포자가 아닌 거. 무성포자가 아닌 것은 난접자담이 유성포자잖아요. 그 접이 이게 유성포자잖아요. 유성포자. 난접자담. 이게 유성입니다. 유성. 또 진균의 영양기관이 아니다. 영양기관이 아니라 쓰는 것은 뭐예요? 난접자담. 이거는 생식기관이죠. 생식기관. 단 중심으로 가야 돼요. 뭐 균핵, 당연히 아니고 후비역, 흡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이론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균류의 영양 섭취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항생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 병균의 종류가 나머지 색과 다르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딱 공부할 때 이게 하나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돼요. 그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마른병. 이거는 세균병이에요, 주로. 근데 요 녹병은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이거는 곰팡이, 진균이다. 그래서 녹병은 진균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녹병은 정확히는 담자균이에요. 난접자담에서 담자균. 나머지는 전부 다 마른병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드름병은 곰팡이병, 마른병은 세균병. 이렇게 알고 계셔라. 제가 세균 할 때 또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또 진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끈적균. 우리가 그랬죠. 난접자담 그리고 불안정균까지. 근데 끈적균은 유사 점균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곰팡이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나오는 유사균류에 분류가 되고, 담자균에 존재하지 않는 포자. 담자균. 유주포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난포자라 그랬죠. 난포자의 무성세대. 난포자의 무성세대에서 나오는 거다. 다음, 이제, 균핵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균핵병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균핵, 저온에서 발생하는 게 제가 제토균이라고 그랬어요. 제토균. 즉, 저온에서
온도가 낮을 때 잿도균. 그래서 여기는 도열병,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근데 균핵병이 이게 저온인데 25도면 고온이에요. 식물에서는 20도 이하가 저온이고 25도 이상이 고온이에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20도 이하에 되는데 25도에 이상에서 고온에서 발생한다. 아니요. 20도 이하의 저온에서 발생하는 게 균핵입니다. 그래서 잿도균은 꼭 이해하세요. 또 영양기관은 그렇죠. 영양기관은 아까 균사체죠. 균사나 균사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류의 형태적 특징이 하는 거. 균류로 제가 무성 번식은 자기 몸이 가지가 똑똑 부러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균사체로도 번식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곰팡이의 특징이 아닌 거. 곰팡이는 엽록소를 갖지 않는데 여기는 갖는다. 이게 답이 되겠고. 균류의 영양 기관은 어디예요? 균사체다. 아까 그 줄기 균사체 그게 기고요. 또 한 가지 균사체로도 줄기 되겠잖아요. 가지도 균사체인데 가지로서 번식할 수 있다. 이 말. 그리고 균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류는 세포벽은 키틴을 갖지 않는다. 아니죠. 이건 키틴을 갖고 엽록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균핵을 형성하지 않는 것. 균핵을 형성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균핵병. 당연히 흰가루병도 이제 가루로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가루병이에요. 입진문이 또 균핵병이에요. 균핵병. 그래서 나중에 균핵이 하는 것은 요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균핵병하고 입진문이. 근데 고추 흰 입단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단병 자체는 우리 범위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그래서 3개는 설명을 나중에 드리니까 강론을 다 듣고 나시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돼요. 즉, 또 다음 병원의 기관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거죠. 이거 흰가루 병변에 주로 형성되며 쭉 양분의 흡수기관이야. 흡수기관은 당연히 제가 흡기, 뿌리와 같은 거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곰팡이에 대한 총론은 배웠고 이제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은 답맞추기 딱딱딱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운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공부하고 일주일 안에 80점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제가 난접자담이라고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이 전체가 곰팡이를 진균이라고 했어요. 진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진균 중에 진균은 뭐가 있냐면요. 경막이 하나씩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진균도 세포니까 이게 보면 세포 있다면 여기에 핵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하나가 어떻게 들어있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핵인데 이게 경막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이 경막에 경막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여기 핵이 있고 여기에 핵이 있고 여기에 핵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이게 진균인 거예요. 진짜 진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균이 되는데 이 고균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갑자기 이 원래는 진균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세포 하나에 핵이 2개씩 들은 거예요. 이 얘들이 약간 원래는 진균은 세포는 여기 하나씩 들어있어야 하는데 얘는 이 세포 하나에 유전자가 암컷도 수컷도 막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좀 원시적인 거구나. 할아버지 균이구나. 좀 문란한 균이구나. 원래는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난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경막이 없다. 세포 경막. 딱딱하는 경막이 없다. 아까 사상균이니까 이렇게 해서 경막이 하나씩 있고 여기에 핵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경막이 없는 균은 좀 난잡하잖아요. 그러면 경막이 없다 그러면 난접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보면 균사에 경막이 없다. 경막이 이렇게 없잖아요. 원래는 경막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이래야 진균. 근데 경막이 없으면 뭐야? 조균이라는데 여러분이 조균은 열 수 필요가 없고 경막이 없는 것은 무슨 균? 난잡한 균. 난균과 접합균. 근데 이제 여기서만 접합균이 나오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 난균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 난균은 역병과 노균병이에요. 그리고 난균은 난접하잖아요. 난접한 사람들이 뭐 하냐면 물에서 막 잘 놀잖아요. 난접하다는 것은 물에 여기는 난접균은 전부 다 물과 관계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는 뭐 수침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수침상이라는 것은 식물이 물 먹은 것처럼, 즉 문풍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입을 보면 뭔가 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투명하게 물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침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수침상 얘기가 없고요. 이쪽 난접한 균에는 수침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도 꼬리가 달렸잖아요. 왜 꼬리가 달렸어요? 물에서 수염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역병과 녹균병은 난균인데 얘는 경막이 없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얘기. 두 번째는 이제 잔황균 얘기인데, 이제 잔황균은 뭐가 문제냐면요. 잔황균은 이걸 잔황균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줄자, 입자, 자자, 깨자, 흰자, 탄자, 복자, 부자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동으로 입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흰가루병이 무슨 균이냐 물어봐요. 근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색깔균, 담자균 이 하나만 외워놓고 벼도열병 불안정균이냐 요것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잔황균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또 잔황균에서 각이라는 게 나와요. 형태. 잔황각이 답이에요. 다시요. 자, 이걸 외우시면 좋은데 안 외워도 된다. 자, 담자균은 뭐냐면 이게 버섯균이에요. 버섯에 색이 있잖아요. 즉 버섯은 뭐예요? 담자균. 담자균은 색이 있어서 색깔균. 그럼 녹병. 즉 녹병이라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녹색병이 아니라 녹가루, 녹가루. 쇠가 녹이 슬은 가루. 그런 색깔. 즉 이게 담갈색, 갈색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소나무 혹병, 소나무 혹녹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계속, 이제 소나무 혹병인데 소나무 홍록병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안 계세요. 소나무 혹병은 담자균이에요. 소나무 홍록균은 왜 담자균. 붉은 별무늬병, 이걸 뭐냐면 적성병이라고 해요. 붉은, 별성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성병, 이것도 색깔이죠. 붉은 색깔. 물론 여기도 뭐 붉은 들어가는데 적성병은 특별한 거예요. 적성병. 그리고 깐부기, 까만한 색이에요. 깐부기도. 또 자주날개 무늬병, 이게 자주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색깔병만 담자균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제 버섯균이죠. 꼭 아실 필요 없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도열병은 불안정하다. 왜냐면 제가 얘기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도 불안정하고 너무 낮은 도도 불안정해. 그래서 도열병은 불안정균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외워놓으시고 제가 계속 이건 하면서 구잡니다. 그럼 그런 잔황균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밑에 이론 조금만 더 공부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병을 좀 다루게 됩니다. 오늘 시간은 난균과 잔황균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담자균과 불안정균. 자, 난균요. 난잡한균이라 했죠. 난잡한균의 하나, 난균은 유성세대는 난포자를 만들고, 그죠? 유성세대는 난포자. 우성세대는 아까 꼬리 달린 유주포자를 만든다. 난포자는 아주 물하고 관계된 수침상이 있어 과습하고 침수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구마 역병은 비바람, 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침수 환경이에요. 그래서 난균은 유주자로 헤엄쳐서 전염하니 과습, 침수 환경을 연상하세요. 즉 얘네는 꼬리가 달렸다. 주로 꼬리가 달려가지고 비바람에서 헤엄치는,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토양병이에요. 다시요. 그 토양 속에서 물이 있는 데서 수염치고 쭉쭉쭉 하니까 토양병이에요. 발견자는 역병은 감자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감자가 이 아일랜드에서 배가 고파. 그래서 감자 더 줘. 그래서 드벨인데 이 드자는 영어로는 이게 더예요. 좀 감자 더 줘. 더 베리. 더 배고파. 아일랜드를 연상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발생 환경은 20도 내 저온이죠. 이게 저온. 저온에서 과습하고 침수 환경. 비바람의 침수 환경이고, 아일랜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는 바닷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계속 오고 바람도 세. 저온의 다습 환경에서 역병은 최고조를 내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되냐?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역병은 어때요? 우중충하고 막 비가 칙칙하고 막 새카맣게 나오잖아요. 주로 역병은 거기서 보면 땅이 다 젖어 있어. 그게 역병이에요. 그래서 저온 좀 춥고 음침해.
그리고 이 원인균은 이제 파이토프소라, 여인 페스턴턴스, 이건 외우지 마세요. 역병은 파이야. 정말 역병은 너무 막 많이 잘 번지고 사람도 많이 죽어. 역병은 파이가 X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파이토프소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침입은 자연 개구부와 각피로 침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침입은 수분 속을 헤엄치는 난균인 유주작균이 전파하는 이건 토양병이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서 있으니까 이거는 월동은 종자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역병인데 이 속에서 있다 이거예요. 왜? 얘는 토양병이 있기 때문에. 토양은. 그래서 이거는 토양 속에 있는 게 종자전염이죠. 우리가 이제 종자전염은 제가 첫 시간에 종자전염은 알도감키라고 했어요. 알마르병, 구열병, 깐부기병, 키다리병. 여기는 물론 여기도 또 종자전염의 역병. 역병은 하나 더 내야 되려나 봐요. 없네요. 그렇게 됐다. 또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지 시절 발생한 병으로 100만 명이 굴러 죽었고 남기는 유성포자를 자웅동 형성이다. 자웅동 형성이면 이게 자웅동 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불안정적인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아까 유성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컷과 수컷이 엄연히 있다. 하나에 있지는 않다. 같은 세포 안에 따로따로 있다 이게. 그래서 자웅동 형성은 아니다. 얘는 분명히 유성포자, 유성세대이기 때문에 자웅동 형성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역병에 대해서. 역병은 거의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균에 해당하지 않는 균. 자, 난균이다. 난균은 뭐예요? 조균, 할아버지균이에요. 난접은 할아버지균. 그 다음에 자담, 이거는 이제 진균. 근데 진균류에는 들어가요. 병균이 피리큘라는 도열병이다. 피리큘라리아. 제가 여기서 안 했네요. 이거 식물병인데 죄송합니다. 식물병으로 바꾸겠습니다. 식물병. 그 다음에 식물병을 일으키는 식물병 중에서 균사의 경막이 없다. 경막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조균. 즉 난접한 균. 경막이 없으니까 난접하죠. 사과나무 역병의 전염 경로의 방제법은 이게 제가 저 토양에 때 했잖아요. 그래서 지표면 가까운 열매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토마토도 축축 처져 있거든요. 토마토는 주로 위에 있지만 토마토 가지에 비해서 토마토는 커요. 무거워가지고 주로 지표에 자꾸 떨어져. 지표면 가까이 있어. 그래서 토마토에도 많이 발생하는 병이 이게 역병입니다. 그리고 감자 역병군의 한 명은 제가 파이토프소라 역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드베리. 감자 역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잔항균이 역병은 무슨 균? 조균, 난접, 자담. 그래서 이거는 난균이다. 난균. 그러면 유주잔항은 역병에서 나오는 거죠. 역병의 무성세대에서 나오는 균입니다. 자, 역병이 병이 안 좋은 건 당연히 감자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다 가져가니까 감자밖에 없어. 영국은. 그래서 계속 연작을 하는 거죠. 이게 역병이 발생하는 것은 역병은 계속 이어지게 하면 이 토양의 물리성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잘 발생하는 것은 과습하는 경이죠. 이어지고 과습하는 경. 역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토마토에도 발생한다. 즉 지표면 가까이 있는 열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마토예요. 그래서 토마토에도 잘 발생한다. 노지에서 구취역병이 가장 잘 발생하는 요인은 뭐예요? 침수. 즉 물과 관계된 거예요. 물과. 단 파이토프소라 그러면 비바람에 강한 전반. 이게 역병. 이렇게 됩니다. 역병은 20도 내외에서 다습한 곳, 좋은 다습한 곳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이다. 이거. 유주장을 형성하는 역병. 역병의 무성세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감자 역병에 옳지 않은 것. 자웅동 형성이 아니다. 이거. 또 감자 역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병균은 기본 또는 각표로 침입한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이런 거 꼭 외우지 말라 그랬죠. 나중에 다 공부하면 여러분들 역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공부해요. 화기전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나와요. 깐부기병이. 궤경지표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강론을 하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안 외워도 자, 고온이고 건조한 것에서 역병은 잘 발생해요? 아니에요. 저온에서 발생해요. 그럼 다 틀렸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병은 기공이나 각표로 침입한다. 다음은 난균의 또 두 번째 균.
이 난균은 뭐라 했어요? 역노병이에요. 역병과 녹균병, 역노병. 보면 이제 오이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오이 그러면 녹균병을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오이는 녹균병이에요. 자, 오이가 어때요? 물이 많죠. 오이를 여러분들이 보면 어쩌면 이게 채소죠. 채소 중에서 어쩌면 오이는 되게 물러요. 과일에 복숭아가 묽다면 요거는 오이는 채소 중에서 가장 물를 거예요. 수분이 가장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침수환경,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난균, 난포제예요. 즉, 난균이고, 이건 다습 환경인데, 이게 또 원래는 저온인데 이 말이 안 나와요. 무조건 병은 그러면요, 식물병은 다 고온다습이에요. 고온다습. 그래서 아까 저온이 제가 제토균이라고 했죠? 제토균. 이 제토균이 아니면 다 고온다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온다습이 시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제토균에는 뺐어요. 녹균병은 입에만 발생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이잎이에요. 오이잎에 이 색깔을 보라면 이걸 담갈색이라고 해요. 담갈색. 그리고 얘가 다각형이야.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어. 각이 진 이런 병반들이 모이는 건데, 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분명히 여러분 이거를, 오이잎을 녹균병 그러면 이걸 무대야. 아까 노는 병이 난균이라고 했잖아요. 잘 놀아. 왜? 꼬리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잘 노는 병이니까 요거를 잘 연상하시고, 얘들이 노는 무대야, 여기. 그리고 얘는 물하고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 수침상. 여기에 보면 물 먹은 것처럼 있어요. 놀라면 어때요? 우리가 싸이에 막 물쇼 있잖아요. 그렇게 놀 때는 난잡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침상이 막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난균, 수침상, 물 이런 것들은 항상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냐? 자, 난균은 수침상의 전문의가 해야 돼. 제가 수침상의 전문의, 수침. 또 아까 각이 이렇게 쳤죠? 다각형의 단갈색 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뒷면에는 가루가 있대요. 가루가 막 위에서 노르니까 밑에는 가루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가 제가 입에만 있다 했죠? 입은 무대다. 그래서 뛰고 노르니까 입 뒷면에는 가루의 곰팡이 생기고, 다각형의 담갈색 나오면 여러분 뭐야? 녹은병, 무대, 팔각형 무대 이렇게 각이 졌다. 그 월동 어디서 했냐? 얘는 논이라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데 이동 못 해요. 그래서 노른 무대에서 그냥 지쳐서 노자잖아요. 늙었어. 그래서 지쳐가지고, 놀던 그 무대에서 그냥 입이 그냥 월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이 입에서 그냥 놀다가 지쳐서 그냥 거기서 월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보면 늙다 보니까 주요 영양소가 뭐냐면 식물에는 질소예요. 이게 질소가 떨어지면 사람은 단백질이 떨어지면 병이 걸리잖아요. 얘는 녹균병은 늙은 병이라 했잖아요. 늙은 병이기 때문에 이 핵심 영양소인 질소가 떨어지면 바로 녹균병이 걸려요. 질소가 떨어지면 뭐예요? 병이 걸리는 게 녹균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이 녹균병은 경막이 없이 난잡한균이다. 네? 난잡한균이고 다각형 담갈색, 그리고 습한 팔각무대. 그래서 그 무대인 입에서 월동하고 질소 양분이 떨어지면 병에 잘 걸린다. 이게 두 줄로 녹균병을 정리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녹균병은 난접균이에요. 이게 난접균은 경막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난접한균이고, 아까 팔각형 담각형 무대에서 놀고, 이 습한 팔각무대에서 노는데, 무대인 입에서 이제 놀다가 지치니까 어디 못 가. 입에서 그대로 월동하고, 주요 양분이 질소가 떨어지면 병이 잘 걸리는 병이 뭐예요? 오이 녹균병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녹균병은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수침상의 전문의, 또 다각형의 담갈색 딱 나오면 이거는 더 하지 말고 난균이에요. 난균. 뭐야? 녹균병. 녹균병은 난균이잖아요. 녹균병이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난균이니까 난포자. 오이 녹균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잎과 줄기에 발생한다 아니라니까요. 입에서. 무대가 어디예요? 녹균병은 노인네들이 논다니까. 어디에서? 입에만 발생. 나중에 이제 흰가루병은 잎과 줄기에서 발생해. 제가 방금 전에 보면 입에만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흰가루병을 배워요. 여기는 제가 줄기를 그냥 써요. 근데 여기는 줄기가 없어. 그 말은 입에만 병이 발생한다. 이래.
여기까지 풀었고, 녹균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녹균병은 뭐예요? 건조? 건조한데 곰팡이는 잘 안 돼요. 건조. 다습. 틀렸다 이거죠. 녹균병은 어디에서 활동해요? 병든 입에서. 왜? 놀다 지쳐서, 그냥 병든 입에서 지쳐서 자는 거예요. 다음 앞면에 각이 지고 황색 병반이 생기고, 뒷면은, 놀다 보니까 뒷면에는 곰팡이가 막 서는 게 뭐예요? 녹균병이죠. 녹균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소가 부족하면 잘 발생한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이 이제 모성병.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너무 쉬우니까 모잖아요. 모는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자 육무에서 발생이 많다.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로 안 다뤘어요. 그래서 그냥 모성병은 상자 육무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만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난균에 대해서, 접합균은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어요. 경막이 없다, 난접균이다, 이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안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잔항균입니다. 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잔항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잘 모르겠어. 그럼 아까 색깔균은 담자균이고 모두 다 잔항균으로 찍으면 대부분 맞습니다. 자, 밤나무 줄기마루병. 우선 밤나무 줄기마루병을 알려면 요 그림을 좀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밤나무 줄기마루병은 잔항균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게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는요 대부분 쫙 뻗어 있고 각피가 거의 없어요. 각피가 없다. 각피가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감수성 있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자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밤자. 밤나무 줄기마름은 줄자. 줄기마름 뭐라고요? 줄자. 계속 제가 줄자로 할 거예요. 줄자. 그러면 뭐예요? 잔항균이라는 거죠. 잔항균이고 여기는 각피. 이런 각피가 없으니까 이 밤나무 줄기마름뼈는요 각피 침입을 못한다. 각피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잔항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잔항각 잘 모르시면 답은 잔항각이 나와 있으면 잔항각을 찝으면 80%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포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유성포자니까 이게 잔항포자니까 이게 이제 포자들이 있고 이제 공구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이게 잔항각이다. 여러분들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걸 머릿속에 갖고 그 유성포자는 잔항각이다. 무성포자는 분생포자각이다. 즉 무성포자는 분생포자니까 잔항은 잔항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항각은 플라스크 밑에 제가 플라스크 모양의 잔항에 들어있는 공구가 있다. 공구는 입구 공에 입구 구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잔항이라는 것이 구멍이잖아요. 이 잔항이 공 같잖아요. 그래서 구 입이 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잔항포자가 뿅 나가는 게 유성생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증은 궤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가 구멍이 뚫리기 전에 나타나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쏙 움푹 패인 게 이게 궤양이 되겠습니다. 궤양은 움푹 패였다가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구멍이 뚫리는 게 궤양이고, 방제는 뭐냐? 여기에서 방제를 하려면 이 동양에는 이게 내성균이 다 있대요. 내성을 잘 있어서 잘 안 걸린대요. 근데 그 미국에는 이 밤나무 줄기마름병이 내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많이 옮겨가지고 하니까 미국에서 방제를 위해서 유일하게 방제를 하는 게 영어로 하는 게 dsRNA예요. dsRNA. 그래서 이 줄무늬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dsRNA라는 방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병원체가 주로 각피를 통해 직접 침입하지 않는 병. 밤나무는 각피가 없어 각피 침입이 안 된다고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제가 설명 여기서 들었죠? 이런 밤나무는 줄기가 연해, 이런 각피가 없어서 각피 침입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생포자 각이 있는 거, 각과 각이 있는 건 밤나무 줄기마름병 이렇게 하고, dsRNA 미국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미국 애들이 dsRNA 영어로 균줄 이용한 방제 가능성을 보이는 병은 밤나무 줄기마름병. 또 밤나무 줄기마름병의 병반은 뭐라고요? 움푹 들어간 궤양. 여러분들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요 연상을 착 해야 돼요. 이렇게 밤나무 줄기마름병 그러면 제가 금방 보였던 사진을 탁 4가지를 탁 뜯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쭉 있어가지고 움푹 들어갔어. 궤양이야. 그 다음에 자가 있어. 각피가 없네. 그리고 공구가 있네. 그게 잔항각이네. 아까 각각 나오면 뭐예요? 밤나무
줄기 마른 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외우는 것보다 연상을 해가면서 외우면 성적이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각피를 통해 직접 침입하지 않는 병, 밤나무 줄기 마른 뼈. 왜요? 각피가 없다고 외우라겠어요. 플라스크 모양의, 아까 플라스크 요 모양의 잔항과 머리 부분에 공부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아까 잔항, 각교. 또 밤나무 줄기말의 생물적 방제에는 뭐 저병원성 계통의 균이 존재하는 것, 뭐 DS, RNA. 동양에서 서양으로 미국으로 옮겨가 큰 피해를 끼친 병 뭐예요? 밤나무 줄기마를병. 이렇게 해서 밤나무 줄기마를병이 자주 나오는데 간단히 끝냈어요. 다음에는 이제 균핵병.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곰팡이들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모여 있다가 환경이 단기적으로 안 좋아져. 예를 들어서 지금이 여름인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안 와서 건조해져. 그럼 얘네들이 뭉쳐요. 이렇게 뭉치는 것을 자좌라고 했고, 이게 월동처럼 아주 겨울로 오래 길어. 살기 너무 힘든 병이면 이 흰색이 좌라면 요 검정색은 뭐라고 했냐면 균핵이라고 했어요. 균핵. 그래서 우리는 균핵병은 다른 거 외울 거 없어요. 저온의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곰팡이들이 이렇게 뭉친 거예요. 제가 겨울에 저 남극에 펭귄들이 쭉 뭉쳐있는데 새카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균핵이라고. 그래서 여기 균핵병은 낮은 온도에서 발병하는 병, 균핵병. 국내에서 발생한 채소에서 균핵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땅 속에 있다가 고운 균핵병은 뭐예요? 좋은 병이라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읽지 말고, 균핵병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 일주일 만에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부, 여러분 다시 외치는 사부. 사과나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불안병과 적성병인데, 이제 불안병입니다. 불안병은 또 여러분 불안병 다시 한번 사진에 딱 찍으세요. 이게 포탄 맞은 자국이, 이게 불안병입니다. 다시요. 포탄이 탁 맞은 것처럼 떨어졌어요. 여기에 병이 있다가 똑 떨어져 나간 게 이게 불안병입니다. 그래서 자, 불안병은 주로 상처로 침입한다. 이게 상처가 많이 났잖아요. 이런 상처로 침입해요. 우리가 가지를 치거나 뭐 이렇게 전정을 할 때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게 불안병이에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병 발생은 상처와 관계가 없다. 상처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모든 병은요, 기공이나 상처로 대부분 침입하는데 상처와 발생이 없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마시고 여기를 외우세요. 자, 병직은요, 다른 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사마귀가 형성된다? 아니에요. 사마귀는 딱 2번이 등장해요, 시험에. 불안병에서 사마귀가 형성 안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 사과 견문이 썩은 병에서 사마귀가 한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불안병은 사마귀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로 여기 볼 때 어디에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나 줄기가 여기에서 활동해. 줄기가. 그래서 이게 이 줄기에서 활동하니까 이 여기 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가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이 줄기가 있고 또 뭐 가지에서도 이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가지나 줄기에서 발생하는데 이 뚝 떨어지는 게, 여기 병원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병원균이 떨어지니까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는 게 이게 포장위생이에요. 포장위생이라는 것은 병든 줄기나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그걸 싹, 낙엽 같은 거 그걸 싹 해가지고 소각시킬 때 그걸 포장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장위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시험은 이게 많이 나오죠. 사과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병인데 알코올 냄새 난다. 우리가 알코올 냄새? 그럼 사과식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뭔가 막 상할 때 나는 게 알코올 냄새거든. 그래서 그 알코올 냄새가 잘 발효가 되면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냄새는 사과식초 나는 불안병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불안병도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시험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게요. 자, 사과 불안병에 대해서 틀린 거. 상처와 관계가 없다.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병은 상처와 관계가 됩니다. 탄저병이나 사과 불안병 등 병든 가지나 줄기에서 월등한 병은 제가 다음에 전염원이 되는데, 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 가지가 병든 가지나 줄기는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면 떨어져. 그럼 무조건 우리는 병든 가지나 줄기를 제거해요. 포장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게 뭐예요? 포장
위생이에요. 당신. 알코올 냄새가 나? 그럼 무조건 불안병. 사과나무가 나왔어? 그럼 불안병. 사과나무에서 대표적인 게 사과나무 적성병, 사과나무 불안병. 그래서 사과나무를 전정할 때 왜 상초로 침입하니까 아까 포탄 맞은 적 있잖아요. 그 상초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생긴 상처를 통해 주로 침입하면 대처병. 그 사과나무 상처 그럼 불안병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사과나무 상처 불안병, 사과나무 알코올 불안병 이 두 가지만 외우면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아까 사과나무 불안병 월통처럼 병든 가지나 줄기. 아까 그 줄기에 포탄을 맞았잖아요. 글리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토양을 소독해야 된다. 또 불안병에 대한 성적 옳지 않은 거. 사마귀가 형성된다. 땡. 몇 가지가 이제 불안병 끝. 다음은 깨시무늬병입니다. 깨시무늬병은 여러분들 보면 이게 제가 제약이 돼 있어 그런데 이 볏잎이에요. 깨시무늬. 그래가지고 이 볏잎에 깨시가 있는 것처럼요. 이게 볏잎이라면 깨시가 있는 것처럼 똑똑똑똑 이렇게 깨시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깨자라고 제가 깨자. 다시 여러분도 뭐라고요? 깨자. 이거는 깨시무늬병은 전환균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깨시무늬 전환균을 팍 아르는 게 좋잖아요. 깨자.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래같이 생겼어요. 모래. 뭐라고요? 깨시는 모래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질토양에서 이 철분이 부족하면 잘 걸려. 왜? 사질토양은 영양분을 다 용탈을 시키거든요. 물이 다 빠져. 물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져.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철이야. 왜? 철이 가장 무거우니까. 그래서 벼에는 철분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래땅에서 물이 잘 빠지고 영양분이 다 빠지잖아요. 그 모래땅, 양분이 없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배관리라는 영양관리를 다른 말로 하는 게 비배관리예요. 영양관리. 그래서 이 깨시무늬병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지금 깨시무늬병 병증이잖아요. 병증. 근데 이 병증 자체가 조만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표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이 표징은 잘 나타나지 않아. 즉 병증이 깨시만 하니 표징은 당연히 작아서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깨시무늬는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병이고 중요한 게 이제 이것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려서 옥수수 생산에 큰 피해를 줬다. 다시 깨시무늬를 정리하면 깨자. 그리고 깨시는 모래토양이다. 모래는 양분이 잘 빠져. 철분이 잘 빠져. 그러니까 사질토양이다. 사질토양이고 병증이 깨시만 하니까 표징이 안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두 번씩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진행을 할게요. 자, 깨시무늬병. 깨시무늬병은 뭐예요? 영양분이 물이 잘 빠져.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분이 잘 빠지니까 비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질토양에서 잘 걸려. 즉 사질토양은 양분이 잘 빠져. 그게 잘 빠져서 나오는 게 무슨 병이다? 사질, 모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시무늬병이 되는 겁니다. 담자균이 병이 아닌 거? 깨자. 잔황균이니까 담자균이 아니죠. 나중에 줄기독병. 제가 뭐라 했어요? 담자균은 색깔균이다. 색깔균. 녹색, 녹슬은 색깔. 아마 담갈색 이런 거죠. 검정색. 입진무늬병. 이것도 담자균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려요. 입진무늬병. 그리고, 잔황포자로 표징이 잘 나타나지 않은 거. 이 병증이 깨시만 하니까 표징이 잘 안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다음은 붉은 곰팡이병. 붉은 곰팡이병이나 검은 곰팡이병. 색깔병은요, 모든 게 다 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꽃도 이쁘면 어때요? 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있다고. 근데 이 곰팡이도요, 화려하잖아요. 저도 산을 많이 다닙니다. 왜냐면 제가 난초를 전문 유튜버이기 때문에 산에 자주 다니다 보면 이쁜 그 버섯을 딱 먹잖아요. 그럼 다 독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화려한 것은 반드시 독이 있어요. 이쁜 여자는 이제 까칠하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붉은 곰팡에서 여기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딱 하나만 외워야 돼요. 즉, 가축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킨다. 즉, 일반적으로 색깔은 독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로 더는 안 봐도 돼. 자, 병든 보리, 밀 등 사람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켜. 붉은 곰팡이. 가축이 먹으면 해로워. 붉은 곰팡이. 유해한 독소를 가졌어. 붉은 곰팡이병. 그 다음에
붉은 곰팡이의 중요는 어디에 속하나 잘 모르겠어. 그럼 잔항균을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잔항균은 거의 균 중에서 7, 80% 갖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잔항균 찍으면 7, 80%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잘 모르겠어. 잔항균 찍으라고. 왜? 역병은 난접이잖아요. 난균은 난접이고, 담자균은 색깔균이고, 불안경균은 도열병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잔항균을 뽑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병든 부위에 나타난 잔항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잔항각. 그러면 깐부귀병. 뭐예요? 색깔균, 담자균, 색깔균, 담자균, 역병. 이렇게 거꾸로 가서, 붉은 곰팡이병이 잔항균 하나밖에 없다. 자, 여기서는 맥각병이라는 게 있어요. 맥각이라는 게 맥각동. 이렇게 새카맣게 있잖아요. 이 새카맣게 뭐라냐면 제가 균 핵이라고 했어요. 새카만 덩어리는 균핵.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맥각동이는 뭐냐? 균핵이다. 이렇게 여기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잔항균이 한 서너 가지 더 남았을 거예요. 근데 어렵다면 어렵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문제 중심으로 답을 찾도록만 하겠습니다. 흰가루병. 제가 녹음병은 입만 그려놨어요. 사진을 착 찍어놓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연상. 사진을 착 찍어놓으세요. 뭐예요? 여기 흰가루병에는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왜? 줄기에도 흰가루가 있다. 자, 사진 찍으셨죠? 그리고 이거는 거름병이에요. 거름병. 이게 두 가지가 흰가루병하고 이 거름병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걸 한번 보시죠. 흰자, 노른자 아니고 흰자. 그리고 이거는 1차는 잔항포자, 2차는 분생포자. 당연하죠. 1차는 유성포자인 잔항포자고. 왜? 잔항균이니까. 2차는 무조건 본생포자입니다. 분생포자가 두꺼워지면서 후벽포자고요. 그 다음에 흰가루가 입을 덮어 광합성을 저해해서 이 작물의 생육을 나쁘게 한다. 가만히 보면 여기가 지금 입이 시드는 게 없죠? 그냥 이거는 광합성이 안 돼가지고 생육을 나쁘게 하는 법이지 입을 시들게 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흰가루병은 감자에서는요, 병이 안 생겨요. 딱 하나 생겨요, 감자에서. 뭐? 이역병. 감자에서는 병이 없다. 왜?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안 걸리는 건 나무 같은 은행나무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마늘, 파 그런 것들도 독이 갖고 있거든요. 에린, 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안 가먹어요. 잘 안 먹는다. 양파 이런 것들은 에리거든요. 맵고. 그래서 이 감자는 독이 있어서 이 흰가루병이 안 걸려요. 나중에 흰가루병이 잘 안 갈리는 작물은 그런 감자를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흰자는 뭐예요? 잎과 줄기에서 발생한다. 잎과 줄기를 그려놨어요. 사진을 탁 찍어 놓으세요. 잎과 줄기. 자, 제가 첫 시간에 흰가루병을 뭐라 했어요? 순환물 기생체다. 순환물 기생체. 제가 순환물 기생체는 뭐냐면 이 순환물 기생체는 순순히 활물에서 사는 건데 바보 삼형제, 못난이 삼형제,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즈마. 그리고 병으로는 녹병과 흰가루병. 그래서 여기 흰가루병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공대항이 안 됩니다.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하냐. 거름병도 흰가루병과 같이 입에 거름이 생기면, 이런 거름이 생기면 얘가 입을 막 시들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단지 기주 표면을 덮어서 광합성인 지장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시들게 하지는 않는다. 지금 입이 안 시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또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리 흰가루병에서 볼 수 있는 포자. 뭐라고요? 자, 봄에 배롱 무시하시고 흰가루병의 전염에 대해서 옳은 것. 흰가루병은 잔항포자가 비싸나요? 1차 전염이 돼요. 항상 유성세대의 포자가 뭐 난포자, 그죠? 접합포자, 또 잔항포자, 또 담자포자. 이게 뭐라 했어요? 1차 전염원이 비상해서 1차 전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염원은 뭐라 했어요? 부성세대. 그러니까 분생포자가 되는 거예요. 자, 흰가루병은 흰자. 다시. 흰가루병의 2차는 뭐라 했어요? 2차는 분생포자. 제가 아까 그랬죠. 한 손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꽃 같은 거에서 하는 건 유성세대, 난접자담. 여기는 자기 가지가 똑똑똑똑 풀어내서 하는 게 뭐예요? 분생포자. 무성세대. 2차 전형은 무성세대에서 일어나는 분생포자. 순환물 기생체, 그럼 흰가루병의 병균을 어디에서 발생하냐 이거죠. 흰가루병은 잎과 줄기. 그렇죠. 흰가루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거리가 먼 것은 잎과 줄기를 시들게 하지 않고 광합성을 잘 못하게 해서 색육을 나쁘게 하지 잎을 시들게 하지는 않는다.
그름병의 영향 똑같아요. 기주표면을 덮어 광합성에 지장을 준다. 이건 맞잖아요. 그래서 기주표면을 그름병에 덮어서 단지 광합성을 좀 못하게 해서 생육을 나쁘게 할 뿐이지 시들게 하지는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흰가루에 잘 발생하지 않는 기주문은 독인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는 뭐라고요? 감자가 에린 독이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뭐 감자, 참나무 시드름병, 우리나라 참나무 시드름병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광릉 긴나무종이 참나름을 말리죠.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면 참나무를 다 짜게는 게 이게 이렇게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 매개충은 광릉, 이 참나무 시드름병의 매개충은 광릉 긴나무종이다. 여기까지 하시고, 소나무 입마름병하고요. 소나무 입떨림병. 제가 첫 시간에 입마름병과 입떨림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소나무입니다. 이게 소나무인데 나무 전체로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 처음에는 잎이 마릅니다. 위부터. 잎이 말라요. 근데 잎이 마르는데 이 위에 있는 잎은요 1, 2년 차 잎이죠. 왜? 생장점이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잎들은 어때요? 묵은 잎이. 묵은 잎이. 그러니까 묵은 잎을 보라면 노엽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있던 병이 점차 이제 시험 맞추려니까 여러분한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잎이 병이 쫙 마른 병이 내려와요. 그 얘기는 오래됐어. 묵은 잎에서. 얘네들은 너무 잎도 들어서 뚝 떨어졌어, 잎이. 그게 잎떨림병이야. 잎떨림병 밑에 설명드려요. 이 마른 병은 1, 2년 차에 생기는 병을 1, 2년 차 꼭대기에. 이 꼭대기에서 이 마른 병은 여기에 제가 소나무 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나무, 여기서 이 곰팡이가 어떤 형태로? 좌 형태로 있다. 그래서 소나무 꼭대기에 얘가 의자 같은 거 하나 딱, 소나무 의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덩어리가 좌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잎떨림병은 위에서 봤죠? 그러면 이 마른 병은 어떻게 되냐? 이 마른 병은 바로 밑에 있는데 밑에 쪽에서 나타나는 병이죠. 잎마른 병. 여기에서. 이게 잎마른 병. 자, 그러면 한번, 여기가 잎떨림병, 잎마른 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좌 형태다. 덩어리인데, 뭐예요? 위에 여기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의자. 여기서 앉아 놀기 좋게. 그리고 이 병은 어떻게 퍼지냐면, 입의 띠가 처음에는 황색 모양으로 있어요. 이게 하나, 점점점. 입이라면, 이게 이제 솔잎이야, 솔잎. 이렇게. 솔잎이 있다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생겨요. 그래서, 입에 띠 모양의 황석 반점이 생겨서 갈색으로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다가 이게 쭉 번져가지고 반점에 합쳐져가지고 이 전체가 죽은 거예요. 이 갈색 반점이 전체로 퍼지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나무들이 1, 2년 차라 했잖아요. 그래서 해송해가 주로 1, 2년 차에 어린 면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1, 2년 차. 왜? 입의 위쪽에서 마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소나무 잎마름병 병든 잎에 주로 어떤 표징의 준체가 나타나느냐. 소나무 잎마름병은 위에 있는 뭐라고요? 좌. 그 다음에 소나무 잎마름 설명을 옳은 것은 곰소리의 경우 주로 1, 2년에 어린 면목에서 위쪽이니까 어린 면목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병증은 입의 띠목에 황석 반점이 생겨 갈색으로 변하면서 반점들은 합쳐진다.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마른 병은 끝났어요. 그럼 잎떨림병이죠. 잎떨림병은 어디예요? 입의 밑에 쪽, 묵은 잎에서. 이게 묵은 잎에서 나타나니까 주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병든 잎. 자, 이 병들도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 잎이 노엽이잖아요. 그럼 노엽에서 있었던 병균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병든 잎에 어디 못 가. 병든 잎에서 그대로 월동해요. 그래서 잎떨림병은 하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병든 잎에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잎떨림병은 하나의 1차 감염. 얘가 떨어지잖아요. 얘 노엽이기 때문에 2차 감염할 힘도 없어. 왜? 잎도 늙었고 병기도 늙었어. 그래서 제가 1차 감염만 일어나고 2차 감염이 없는 건 복숭아하고 잎떨림병밖에 없다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1차 감염만 일어나고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소나무 잎떨림병. 잎떨림병의 월동장소는 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여기 병든 잎. 또 소나무 잎떨림병 방지를 위한 살포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6월에서 8월.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잎떨림병은.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자, 이제 이거는 자주 나오죠.
이거는 자주 나와요. 이 잿빛 곰팡이병. 제가 좋은 병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토균. 좋은 병은 제토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나온 게 잿빛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병은 조온에서 발생하고 비닐을 꼭 덮어줘야 돼요. 자, 이게 비닐이 다 깔려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설. 자, 잿빛 곰팡이는 전부 다 시설이에요. 딸기는 요즘 노지 딸기 못 먹어요. 저는 제 고향이 논산이에요. 논산 딸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노지다 딸기 짓질 않아요. 그래서 딸기 그러면 무조건 시설 재배. 시설 재배는 어떻게 해서요? 비닐하우스. 왜? 병이 안 생기니까. 왜 병이 안 생겨? 공기 전염을 하는 이 제토균 병이 막으니까.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자, 시설 재배지에서 발전한다. 시설 재배지. 왜? 딸기니까. 주로 어디에서 가면, 여러분 이게 딸기예요? 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토균, 조온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전염돼. 왜? 이 병이 먼지처럼 생길 거잖아. 먼지처럼 쫙 비산하니까 공기 전염해. 그래서 공기 전염을 막으려고 뭐야? 비닐하우스를 튄다. 또 여기서 무조건 틀린 게 있어요. 밀식을 실시해요. 작물이 웃자르면 밀식을 한다는 해서 조금이 자라면 얘들이 햇빛을 보려고 자꾸 커. 웃자람이 되는 게 밀식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 밀식을 하면 웃자라요. 웃자람을 막는다는 게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하면 어떻게 나왔는가요? 잿빛 곰팡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 아니죠. 온도가 제토균은 온도가 낮을 때 나오는 병입니다. 자, 잿빛 곰팡이병 방제로 옳지 않은 거. 밀식을 실체해 작물을 웃자. 밀식은 무조건 웃자람이 되는데 막는다? 틀렸다. 또 토마토 시설재배. 무조건 시설재배. 딸기나 자외선 차단비를 이용하여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병은 잿빛 곰팡이병. 즉 자외선 차단 비닐을 시설재배에서 쓰였다? 잿빛 곰팡이병. 시설재배 시 저온 잿빛 곰팡이병. 저온하면 잿빛. 시설재배 비닐 또 저온, 무조건 잿빛 곰팡이병. 하우스 내 습도가 높을 때 채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기전염병은 하우스 딸기, 뭐라고요? 하우스 채소, 하우스 시설재배, 잿빛 곰팡이병. 하우스 시설재배, 저온, 잿빛 곰팡이병.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또 이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탄저병. 탄저병은요, 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병이에요. 바람을 타고. 근데 이거를 쉽기도 하고 어려워요. 탄저병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은 저는 전원농장을 의정부에 졌는데 고추가요 탄저병 오는데 어쩌면 비만 오면 탄저병이 와. 비만 오면. 그래서 뭐라고요? 비가 온 다음에 생기는 병. 그래서 모든 병이 고온 다습에 생겨. 모든 병이 아까 제토균을 빼면. 그래서 이게는 고온 다습에 생긴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제토균만 존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탄자. 그리고 이 탄저병은 바람 타고 다닌다. 이게 바람 타고. 근데 바람을 타고 뭐가 다니냐? 분생 포다가 각비로 시험한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 탄저병은요, 요렇게 커져. 이게 뭐냐면 동심윤문을 그리고 그 위에 분홍색 계통의 점액물질이 찌걱찌걱, 여기 보면 찌걱찌걱 나오죠? 점액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점액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 탔어. 소방차가 물을 뿌렸어. 물을 뿌리면 여기 물처럼 점액이 나온다. 점액. 왜? 물을 뿌리다 보니까 이 병균들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점액이 분비되는 병.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있어요. 점액들이 이렇게 물을 막 뿌리니까 이게 가루거든요. 탄저병도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 탄저병은요, 가루 표징이 나타나지 않아. 네? 여기에 왜 물이 묻어 있어서. 여기서 물이 묻어 있다 보니까 이놈들이 옆으로 피져가지고 숨어 있어. 그래서 탄저병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가루 표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 탄저병은 뭐예요? 가루병균이에요. 탄저병은 가루병인데 이놈들이 잘 숨어. 왜? 불나서 탔어. 물을 뿌리니까 잘 숨어 있어. 근데 바람만 불고 좀 건조해지면 얘네들이 주변으로 쫙 날아가. 그래가지고 이 농사, 사과나무, 배나무, 사과나무죠. 특히 사과나무, 고추 이런 데는 탄저병이 제일 많아요. 병이 많으니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월동은 열매, 병든 줄기, 종자 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바람 타고 다닌다. 바람 타고. 전반이보다 바람 타고 다닌다. 근데 중요한 게 월동은 이것만 하면 돼요. 아래서
월동하지 않아요. 근데 알에서 월동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월동에서는 아무튼 탄저병은 알에서 월동하는 것은 이 나중에 알도 감기 이거 종자 전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제 바이러스 쪽에 하면 이제 경란 전염하는 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아무튼 탄저균은 알에서는 있지는 않다. 무조건 알에서 월동한다 나오면 딱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 대부분 여러분들 사과나무, 배나무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쌓여 있을 걸 볼 거예요. 이렇게 탄저병을 막으려고 비바람 타고 오는 탄저균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의 전반대으로 차단하는 거고, 자, 사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요 똑같아. 사과나무, 포도나무는 균이 똑같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코의의 법칙에 대해서 방제 쪽인가 진단 쪽에 가면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코탄이라고 해서 코의의 법칙은 탄저병이야. 그래서 저는 코탄으로 외워요. 제가 이제 나중에 첫 장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거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보면 코탄이라고 했어요. 그럼 코의 법칙은 탄저병입니다. 그냥 무조건 코탄이에요. 코탄, 코의 법칙은 탄저병이에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과 탄저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라고요? 봉지 씌우는 거. 탄저병 막으려고 사과한테 봉지 씌우는 거. 동심윤문 무조건 탄저병이에요. 동심윤문은 딱 하나 나와. 탄저병. 병에서 동심윤문, 탄저병. 그리고 가루 모양의 표징을 나타낸 병증 오른 거 무조건 탄저병이야. 탄저병. 그리고 코의 법칙 무조건 탄저병. 코의 법칙 탄저병. 코탄, 코자. 뭐예요? 탄저병, 탄저병은 잔한균. 코탄, 코의 법칙은 탄저병. 이거는 제가 앞에 다 설명을 해놓을 거예요. 자, 탄저병과 병이 같은 거 사과 탄저병, 포도 탄저병. 수박 탄저균이 곤충의 알에서 월동하지 않는다. 무조건 되고, 비바람 탄저병. 왜? 비바람 타고 움직인다 그랬어요. 아주 미세한 잘 눈에 가루에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그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탄저병균이 아주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탄저병은 방조 방법 가장 낮은 것은 탄저병은 어디에 있어요? 경업에 있어요. 왜? 날아가서 어디에 왔냐면 입과 줄기에 하나. 그래서 토양 소독은 아니야. 왜? 바람 타고 날아가. 토양 소독을 하는 것은 종자라든지 토양,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보면 토양 소독은 비바람, 즉 땅에 있는 게 토양 소독을 하는 거예요. 토양 소독. 아까 나무가 땅에 떨어졌다든가 이런 게 이거는 비바람 타고 오기 때문에 경업은 줄기경자거든요. 즉 경엽 처리를 해요. 경엽은 줄기경, 이파리 엽. 그래서 줄기나 이파리를 이제 방제를 하는 게 탄저병입니다. 왜? 비바람 타고 움직이니까. 그리고 탄저병은 고온 다습에서 생긴다. 발생을 한 결은 고온 다습. 자, 탄저병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성숙과는 통해서만은 무조건 틀려. 상처를 통해서만 아니라니까요. 상처 기공으로도 입이 쪼하네. 그러니까 기공 타고 숨 쉴 때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답은 만은 안 돼요. 비슷한 게 사과 겨무니병. 똑같이 이것도 사실은 윤문이 나타나는데 사과 겨무니병에서는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사마귀가 나타난다. 사마귀가 뭐냐면 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보면 또 오돌토돌하게 우리가 사마귀가 난 것처럼 여기에 사마귀를 나타나는 건 딱 하나예요. 아까 사마귀가 안 나타난다 그랬죠. 불안병에서는. 근데 사과 겨무니병에서는 사과나무에서 일어나는데 불안병은 사마귀가 안 나타나. 근데 겨무니병에서만 사마귀가 나타나. 이게 문제예요. 자, 사과 겨무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자, 겨무니병은 무조건 곰팡이, 잔한균. 무조건 잘 모르면 잔한균이 곰팡이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80% 맞아. 나뭇가지 형성된 사마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쫙 나오는데 아무튼 사마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겨무니병, 사과 겨무니병, 사과 썩음 겨무니병이에요. 자, 복숭아. 2차 전염이 없다고 해서 복숭아는 아까 소나무 잎떨림병, 또 복숭아 잎 오갈병은 잔한균인데 복자. 나중에 이제 이거예요. 봉숭아가 아니라 복숭아인데 제가 복숭아입니다. 제가 지금 막 써가지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3월 1일까지 나머지 뭐 해충학, 잡초학, 재배학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자입니다. 근데 얘가 이상비유, 오돌오돌해. 그냥 종이 쪽지를 막 뿌려놨는데 그게 이상비유. 오물락. 어떻게 해요? 오물락거린다 이게. 이게 보면 잎들이 오물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피우예요. 이상피우. 병증은 이상피우. 근데 복숭아는 연해요. 복숭아는 농약을 병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연해. 한 번만 약을 주잖아요. 복숭아는 연하니까 뭐예요? 복숭아는 뭐예요? 아주 부드럽거든. 그래서 병이 착 들어가. 그런 만치 약이 잘 들어. 그래서 얘는 디티아논 수화제를 발라대는 한 번만 딱 치면 돼. 그리고 얘가 물러 터져가지고 2차 전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숭아는 물러 터져서 2차 전염이 없고 약은 디티아논 수화제 한 번만 쳐도 물르니까 약이 잘 들어가서 금방 죽는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자, 2차 전염이 없어. 물러서 없다 이거예요. 복숭아서 없다. 복숭아 이 오랄병 병으로는 곰팡이. 자, 복자 뭐라고요? 복자 잔항균. 제가 잘 모르면 균은 잔항균. 잔항균이 없으면 곰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바이로들은 여러분 가면 병이 몇 개 없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면 곰팡이 찍으면 돼요. 이 모갈병 설명 옳은 것. 즉 방제에 대한 설명이죠. 방제. 그냥 복숭아는 연해서 디티아논 수화제 한 번만 살펴면 다 뭐예요? 방지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복숭아 오갈병의 설명이 옳은 것은 그냥 한 차례 발화 직전 농약을 살포할 때는 뭐예요? 직전 한 차례 살포만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전형적인 병지는 이상 비유. 그 다음에 디티아논 수화제 살포법으로 발화 직전, 꽃이 피기 직전 경험 처리한다. 이게 답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잔항균에 대해서 어쩌면 곰팡이는 잔항균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고비를 넘었어요. 여러분 이제 탄자균과 불안정균만 넘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한 40%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넘었어요. 다음 시간 이제 담자균하고 불안정균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